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3일 울프입니다. 이천에서 쌀 장사합니다. 산업의 쌀, 정초부터 쌀 장사, 슈퍼 세이브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세 마리의 말이 조화롭게 뛰어가는 이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인수합병 오케이 수신양호, 설비투자 오케이 수신양호, 주주환원 오케이 체크메이트. 자,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진행 상황들이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잘하는 사업은 계속 끌고 가고 도전하는 사업을 또 잘 성장시키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 나갑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주가는 하단에서의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과 또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의 봤을 때 최근에 과매도권이 있었죠. 그러한 과매도권의 탈출로 시장의 전체적인 그 중에 하이닉스가 중장기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입니다.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또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에서 명확하게 또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우상향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SK 하이닉스는 하나금투의 김경민 변운지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목표 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 22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시가 되었는데 언제까지나 예상에 불과하는 거고요. 22년도 영업 추정치를 14조 2,489억 원에서 17조 2,17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딱 들어맞게 이렇게 추정치를 만드는 거는 조금 별로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1단계 절차가 마무리되고, 또 이제 낸드 플래시 출하량이 전년 대비 99% 증가한다고 가정을 또 했고,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낸드 플래시 영업이익률이 10%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if라는 만약에, 근데 항상 이렇게 대리한 법은 절대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측을 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레포트는 별로 썩 좋아하진 않은 편이에요. 저보다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있겠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딱 그렇게 들어맞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FN 가이드를 보면 또 주주 현황의 국민연금공단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9.19% 깔고 계십니다.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좀 해줬고, 사업 요약을 보면 잘 아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MCP 같은 메모리 반도체, 2007년부터 시스템 LSI 분야인 CIS 사업에 재진출했고, 2020년도 10월에 인텔의 낸드 사업을, 또 2021년도 10월에 키파운드 지분을 100%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시장 점유율은 디램이 28%, 낸드 플래시는 12.9%입니다. 지속적인 이제 흑자 전환에 계속 흑자에 하고 있고,
더 공급망 차질로 D램이나 랜드, ASP 4분기 기점으로 해서 하락 반전할 것으로 또 전망으로 또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됐긴 했지만 향후에 이런 추정을 또 상당 부분 상회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다. 뭐 말이 어렵긴 한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어렵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하단과 중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네, 메모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제가 한번 해봐서 알지만 메모리는 만들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공정과 그리고 이제 공정의 효율성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와 또 이제 공정을 진행할 때 어떻게 이제 순서를 맞춰야 할 건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대부분 박사급 연구원들 분들께서 이런 것들 만드는데 쉽다고 해서 이렇게 막 쉽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가 더 간단하고 단지 이제 공정에서의 고밀도 이런 차이 부분에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어렵지는 않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말로 조금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또 이제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시간들이 또 인력들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D램, 랜드 플래시 스토리지, SSD, MCP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CIS가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이제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또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런 방금 프로덕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반도체 공장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당연히 100%가 나와야 맞습니다. 100%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매출액 대비 10% 내외로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 적정 수준에서 매출액의 10% 정도를 연구 개발 비용으로 쓰고 있다. 메모리 연구소, 제품 개발 연구소, 랜드 솔루션 미래 기술 연구소, CIS 패키지 뭐 이렇게 연구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잘하는 사업 메모리 그걸 또 활용한 제품 개발. 제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런 복합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가요. 어떤 복합적인 기술이냐면 효율적으로 이 메모리를 읽고 쓰기를 잘 해야 되고 적당한 위치에 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까지 개발을 하고 있죠. 랜드 솔루션 미래 기술 연구소는 아마 이제 분당의 킨스타워에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청주 하이닉스나 이천 하이닉스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모든 걸 다 개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특허가 걸려 있고 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 라이센싱을 해서 좀 갖고 와서 적용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연구 개발 실적을 보면 잘하고 있어요. LPDDR4, GDDR6, 랜드 플래시 S128 기반으로 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개발하고 있고 D램 다른 제품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자, 저는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미지 센서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죠. 영업의 경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전이나 컴퓨터 수요가 많아졌다.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28%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랜드 플래시도 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변동 특성이나 D램, 랜드 플래시, CMOS 이미지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D램과 랜드 플래시는 워낙 이제 서버 시장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 자율주행 다양한 제품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또 이제 메모리 수요가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수요와 이 공급을 제대로 해줘서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출이 좀 증가되는 주 메인된 사업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언급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TV, AR, VR,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이미지 센서는 당연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소니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또 삼성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이미지 센서도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소니 이미지 센서도 이용하지만 하이닉스 이미지 센서를 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코멘트는 인수합병, 설비 투자, 주주 환원 세 마리 말 말고도 이 주변의 그런 매크로 환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초고성능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메모리 사용률이 증가가 되고 이미지 센서의 사용 증가도 더불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 이미지 센서도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종목으로는 뭐 대동 있었고요. 뭐 북미 중소형 트랙터 판매 호조 전망 이렇게 나와 있고, 또 SD 바이오 센서도 오늘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선별 진료소 가서 코를 쑤셨는데 SD 바이오 센서 제품을 사용한 것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주가에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시간이 지나서 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픽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는 부분이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세 마리 말이 조화롭게 뛰어가는 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세는 추세 하단에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